룸사롱에서 일도 해보고 얼굴이 우풍지게 살았길래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해봤네요. 그 유명한 까꿍변태 얘기를 해주더라고. 까꿍변태? 현이님 안녕하세요. 요즘 사연을 자주 올리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바빠질 듯하여 지금처럼 자주 사연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방송하신 걸 봤더니 현이님께서 저에 대해 너무 과대 포장을 해주셔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어렸을 적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이 넓은 줄 몰라 천둥 벌거숭이처럼 망나니 짓을 하던 똘끼 넘치는 놈이었다고 하면 정확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이젠 사람들하고 섞이기도 싫고 아직도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그저 한량처럼 땅을 담요 삼아 구름을 이불 삼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날건달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니 썬데이 서울이라는 주간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는 것 같더군요. 나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큰맘 먹고 한정판이라도 발간한다고 하면 우리 형제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공동구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언급했듯이 짧게 룸사롱에서 알바를 하던 후기를 적어보고자 책상에 앉았는데 구독자 형제님들 중에는 분명히 유흥가나 화류계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처럼 내공이 있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 막노동도 하고 선배 학원에서 헬퍼 노릇도 하고 룸사롱에서 일도 해보고 기타 등등 가만히 생각해보니 뭘 그리 우풍지게 살았길래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해봤네요. 자, 그럼 늘 그렇듯 경우 없고 쌍스럽게 반말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적에 그러니까 21세기가 되기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것저것 하고 다니면서 우연찮게 동네 유흥가에 있는 룸사롱에서 웨이터를 하게 된 거야. 머리는 젤을 처발라서 올백으로 넘기고 기지바지라 말하는 통넓은 검은색 양복바지 비스무리한 거랑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쟁반 들고 다니며 물수건과 술과 안주를 날랐었지. 근데 여기 시스템이 웃기대. 월급이 없어. 그냥 룸에서 나오는 팁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과자랑 담배 계산만 해주며 뭉개도 당구장에서 당구공만 닦아도 몇십만 원은 주는데 하룻밤 술값 매출이 1000만 단위의 술집에서 기본급이 없다?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그 바닥에서 한참 선배인 꼬마가 슬쩍 조언해주더라고. 형님, 기본급 없는 게 나아요. 기본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나들이 손님들한테 웨이터 팁을 안 챙겨주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오케이, 선배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기라고 하면 기면 되는 거니까. 며칠 일해보니 그 꼬마의 말이 확 와닿긴 하더라고. 보통 1차로 룸사롱 오는 놈들이 거의 없잖아. 제대로 된 진골 또라이나 못 놀아서 환장한 놈들 아니면 대부분 민간인은 1차로 저녁 식사하면서 반주하고 다방 커피 내기 당구한 게임 치고 2차 달리다 삘 꽂히면 진진발이 하려고 으쌰으쌰 하잖아. 그거 아니면 공단 사장들 내지는 그 사장들이 납품하는 상위 업체 접대던가. 이거 뭐 가게에 들어오면서 이미 넥타이를 이마에 메고 들어오는 놈들부터 일명 삼촌의 생활이죠. 그렇죠. 근처 첨가물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현찰빵으로 계산한다며 경매금액 복대에 차고 들어오는 놈들까지 현금이 넘쳐나더라고. 그래서 웨이터들의 기지바지 주머니에는 항상 10,000원짜리가 두둑했지. 가게 마치면 받는 팀 죄다 탁자에 올려놓고 오늘 일한 인원들끼리 엠빵하고 남은 돈은 막내가 가져가건 술을 사 먹건 했던 것 같아. 게다가 공교롭게도 대학물을 먹은 놈은 그 가게의 통틀어 나 하나밖에 없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어. 그래서 사장님의 자부심이 대단했지.
우리 가게엔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온 놈이 있어. 라고 뻑하면 떠들고 다녔지. 학력 미달인지 전과 때문인진 몰라도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 설상가상 웨이터들 중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놈들도 나 하나였던 거야. 이건 뭐야? 적어도 룸에서 술 마시러 오는 인간들 중 최고로 겸손한 놈들이 그랜저 정도 몰고 다니고, 그거 아니면 체어맨이니 에쿠스니 외제차니 뭐 이런 것들이잖아. 게다가 기록 남기기도 싫어. 가게 관계자가 운전해주길 원하더란 말이지. 그거 아니면 자가용 콜뛰기 하는 콜기사들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콜기사들도 벌이가 만만치 않아.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지들 코를 잡지 업소 대리운전 같은 건 안 하더라고. 근데 상무나 사장은 이미 마담들 손에 이끌려 룸에 들어가 손님들한테 인사 한 번씩 하며 홀짝홀짝 술을 마신 상태고, 게다가 가오가 있지. 아무리 동네 룸사롱이라도 명색이 사장이고 영업 상무인데 운전대를 잡기는 그렇다는 거야. 그럼 나밖에 없는 거잖아. 쟁반을 나르다가 땡땡 삼촌 카운터에 가봐요. 마담 언니가 불러요. 라고 호출을 받고 가면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여기 모셔다 드리고 와. 죄다 버스 몇 정거장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들이더라고. 그러면서 손님한테 대리비 주게 지갑 내놓으라고 하면 지갑을 주는 거야. 그럼 마담이 나한테 5만 원이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꺼내서 주는 거야. 참고로 그 당시에는 신사임당이 없었어. 최고 금액의 지폐가 세종대왕님이었지. 오호, 이거 봐라. 아무튼 시동만 걸면 5만 원이고 시 경계를 넘어갔다 하면 10만 원씩 주더라고. 게다가 가게에서 다들 좋아라 해. 가려운데 긁어주는 놈이 왔다고. 살다 남들 다 군대 갔다 오고 웬만한 놈은 죄다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라고 그렇게 우대를 받아본 건 난생 처음이었지. 그럼 이제 아가씨들의 얘기로 슬슬 넘어가 볼까 해. 꽤 많은 아가씨가 고정으로 근무했고 손님이 넘쳐나면 다른 가게에서 아가씨를 빌린다는 표현을 쓰면서 몇 명 보내달라고 하면 그 가게 전속들이 오고는 했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도방에서 랜덤으로 셔틀 태우고 다니며 강제로 뿌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금 땡겨주고 숙소 생활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오리지널 전속들만 존재할 때야.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마트레이드도 하고 방출 시 상대방 사장과 잔금과 이자까지 계산해 보내는 시스템. 정말 프로야구 선수들 트레이드랑 흡사했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사장이 땡땡아 지하에서 형 차 좀 빼와라 하며 차키를 주대. 빼왔더니 운전을 하래. 지금 누굴 잡으러 가야 한다며. 알고 봤더니 아가씨 중 한 명이 성금 땡기고 튀어버린 거야. 가만 보니 사장들이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었나 봐. 이름하고 사진 돌리고 인연 어디 있는지 보는 사람 연락 달라고 해서 잡아낸 거지. 놀랍대. 운전하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했는데 그 말들 중 한마디만 지금도 기억이 나. 내가 인연 잡으면 바로 섬으로 보내버린다. 라고 내가 잊고 있었던 거지. 매일 웃으며 형 동생하고 살다 보니 이들의 몸에 호랑이랑 뱀 문신이 있다는 걸. 뭐 아무튼 나는 그런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내가 보고 느꼈던 룸사롱은 뭐 아니면 도였어. 예쁘던가 아니면 졸라 잘 빠졌던가 아니면 노래를 엄청 잘하던가 아니면 이 차를 정말 잘 나가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손님을 녹여버리던가. 어느 날 1, 2, 4, 5번의 항목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아 마땅한 아가씨가 왔는데 난 아직도 그 아가씨를 기억해. 걔는 술집에 나오면 안 되는 애였거든. 100점 중에 80점을 까먹고 들어가는데 근데 3번 항목 노래. 얘는 마이크만 잡으면 상황이 달라져. 난 정말 행사 뛰는 가수 내지는 전문 기생이 온 줄 알았지. 음역대가 달라. 심지어 보컬 트레이닝을 따로 받기도 한다는데 빠순이도 신념을 가지고 덤비면 뭔가 하나는 이루는구나 싶었지.
여담으로 그녀들이 농담으로 주고받은 대화를 엿듣다가 빵 터져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만 적고 내가 건든 여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두 명의 여자가 서로 옆에서 얘기를 하다가 한 명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땡땡아, 남들이 우리 보고 빠순이라고 하잖아. 좋다 이거야. 그럼 술 노래 안 하고 오로지 쇼윈도우 안에서 꽃밭에 물 주고 가라고 하는 그년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니 그거 아직 몰랐어?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뭐라고 불러? 씹순이잖아. 컵을 닦다가 놓쳐서 깨트리는 줄 알았어. 정말 순간적으로 뿜는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가게 마치고 해장술 마시러 간다고 하며 웨이터 삼촌도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유명한 까꿍변태 얘기를 해주더라고. 까꿍변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MSG를 너무 친 것 같고 싫어 같지도 않은데 지들도 친구한테 들은 거래. 어떤 손님 중에 하도 룸사롱에 자주 오고 2차 나가고 하는 게 지겨워서 안 하려고 하다가 마담이 그래도 애들 매출은 챙겨줘야 한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했나봐.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긴 했는데 샤워하고 준비태세를 갖추려고 했더니 좀 색다른 걸 시키더라는 거지. 저기 창문에 있는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신호를 주면 웃는 얼굴로 까꿍 하고 잠깐 얼굴을 내비쳤다가 다시 커튼 뒤로 숨으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뭐야? 다 큰 어른이. 이상한 놈도 다 있네 하면서 해달라는 대로 까꿍을 해줬대. 그럴 때마다 10,000원씩인가를 주더라는 거지. 개 탄 거야. 돈은 오지게 많은 놈이었나 보지. 그 짓거리를 1시간 가까이 하니까 그 짓을 1시간이나 하는 거야? 여자애가 귀찮기도 하고 돈도 벌 만큼 벌었다고 지겹고 해서 약간의 변화를 줬다고 하는 거야. 다시 신호를 주자. 이번에는 까꿍이 아니라 까까꿍이라고 하며 나름 센스 있는 변화를 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쌍욕을 퍼붓더라는 거지. 누가 까까꿍이라고 했냐고. 까꿍만 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여태 바닥에 뿌린 돈을 죄다 집어가지고 나가더래.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놈들이 옹골진 변태거나 사이코패스일 거야. 다시 넘어와. 아까 3번만 해당되는 아가씨를 얘기했잖아. 내가 건든 여자는 3번만 빼고 나머지가 다 해당되는 친구들이야. 말 그대로 술집에서 일하기 위해 태어난 여자지. 얼굴이 오목조목하진 않지만 그냥 새끼라는 게 줄줄 흐르고 몸매는 자타가 공인했지. 얼굴과 몸에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2차 나가자고 손님이 조를 텐데 게다가 5번 항목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필수 덕목 교택. 긴 말하지 않고 살짝만 웃어도 중국 은나라 주왕의 후궁이었던 달기를 떠올리는 요염함. 역사책에 나오는 달기라는 여자는 어려서부터 주왕을 홀리기 위해 과외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건 교육으로 터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난 그 친구를 보면서 알게 된 거지. 같은 여자들이 봐도 감탄사를 자아내는 기럭지와 비율, 게다가 갸름한 얼굴에 무쌍해서 느껴지는 동양 특유의 새끼, 허리까지 찰랑이던 검은색 생머리, 심지어는 허스키한 목소리까지 그런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무릎이 20cm 이상 올라가는 타이트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들어가니 3박자를 모두 갖췄다고 봐야 되는 거지. 뺀찌라고 하는 리턴을 당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이 친구는 들어갈 때 이미 남들 2배인 200점을 안고 들어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최소 120점을 깎아버리니 세상은 참 공평해. 그러고 보면 어느 날 그 여자가 하룻밤에 룸을 3번인가 들어갔나?
초저녁부터 연장으로 지명받아 휘청거릴 때까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길래 부축을 해줬더니 그때 내가 거기 없던가 부축을 하지 말았어야 했지. 나를 빤히 쳐다보며 씩하고 웃는데 거기서 트리거가 당겨진 거야. 오케이, 여기서 오랫동안 일할 것도 아니고 돈 좀 모아서 등록금 좀 준비하고 이 바닥 뜰 거니 나야말로 이방인 아니겠어? 라는 생각과 오늘 너를 어떻게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교차를 하면서 갈등? 아니야, 결심을 한 거지. 아가씨 대기실에 데려다주고 편히 누워 쉬라고 말을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또 들리는 목소리. 땡땡 삼촌 고마워 라고 말하며 배시시 웃는 거야. 이게 뭐라고 발동이 걸릴까? 룸에서 일하는 여자들 중 거의 80% 이상은 해장술을 하는 것 같아. 밤새워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지들끼리 술을 한 잔 더 하더라고. 무조건 그 무리에 껴서 뱀의 눈으로 예의주시하며 기회를 엿봤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내가 레이더를 켜고 정조준에서 놓쳐본 적이 거의 없던 때라 뭐 진진발이 퉁가퉁가하며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가끔 멜빵 바지를 입고 와서는 재밌는 거 보여준다며 너만 봐? 라고 하고는 멜빵 바지를 살짝 옆으로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무튼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가 봐. 술집 나갔던 여자가 독하게 마음먹고 결혼 생활을 하면 남자가 바람 피우기 힘들다고.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며 틈을 안 주더라. 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 처음으로 진상 났다는 걸 보게 된 거야. 물론 다른 아가씨가 2차 나가서 갑자기 사장이 땡땡아 너 쟁반 내려놓고 형 따라와 하며 급히 모텔로 나를 데려가더라고. 상황 정리는 됐는데 여자애가 울고불고 씩씩대고 있고 술이 덜 깨서 얼굴은 뻘건데 눈물을 흘리고 나한테 안겨서 흑흑거리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치지도 못하고 사장이 나가면서 땡땡아 너 늦게 와도 되니까 걔 좀 진정시키고 끝까지 잘 챙겨라 라고 말하대. 걔도 그 가게에서 1군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앤데 키가 무려 175 가까이 되고 얼굴은 죄다 리모델링에 최적화시켜놨지. 아무리 홀복을 평산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해도 보일 건 다 보이는데 말이야. 그 와중에 지근거리에서 달콤한 술내음과 몸에 뿌린 향수 냄새는 풍겨오지. 우리 사장이 날 뭘 믿고 이런 중차대한 미션을 맡긴 건지 관세음 보살을 얼마나 외친 건지 아무튼 유혹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도 많았어. 그 후로 딱 6개월을 채우고 룸사롱 멤버들하고는 손절했어. 내가 복학을 해야 한다고 하니 사장과 마담들이 정말 즐거웠고 다시는 이쪽 바닥에 발 들이지 말고 잘 돼서 손님으로 오라고 하더라. 그래 손님으로 2-3번 갔지. 정말 융숭하게 대접해 주더라고. 나와 운우지정을 나누던 그 여인은 이미 환갑을 넘었겠구나. 아무리 그리 섹시한지 모르겠지만 룸사롱을 어쩌다 한 번씩 가게 되면 꼭 그녀가 생각이 나고는 해.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민간인들 중 통틀어 내가 봤던 가장 섹시한 여자였어. 엊그저께는 따스한 날씨에 미세먼지만 좌우가니 참 보기 좋더만 오늘은 을씨년스럽게 찬바람이 쌩쌩 부네. 내 가슴에서 휘몰아치는 북풍 한솔은 언제쯤이나 잦아들어 자그마한 꽃이라도 피울련지. 이런 글이라도 올려가며 지난날 나의 과오와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봐야지. 안 그럼 또 승냥이들한테 물어 뜯길 것 같아. 부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 잘 만나고 사기당하지 말고 당해도 실망하지 말길. 요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어. 그러다가 소문과 틀린 곳을 발견하면 꼭 한 번씩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거기 가서 메인 메뉴 시켜놓고 사이드로 이것저것 시켜서 먹어보라고. 나만 당하면 억울하니까
역시 우풍지게 살다 보니 내가 내 마음속에 악마를 키우고 있었나 봐. 라면서. 아주 재미진 사연이었다. 그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